너무 위험합니다. 국내 여러 대형 병원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어르신들의 90%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신장 기능을 평소보다 빠르게 저하시키는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점은 이 습관이 생소하거나 희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일상적인 식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티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많은 영양학 연구에서 팥은 식이섬유, 미네랄, 유익한 활성 성분이 풍부하여 올바르게 섭취할 경우 혈관, 소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팥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팥을 조리하고 다른 음식과 곁들여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잘못 먹게 되면 그 이점들이 180도 뒤바뀌어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온 혈관과 두 개의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60세 이상의 많은 분이 진료실을 찾아와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혈액과 신장에 좋다고 해서 팥을 많이 먹었는데 왜 요즘 들어 발이 붓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며 혈압이 들쭉날쭉할까요? 이분들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으며 건강하게 먹으려 노력하셨지만 검사 결과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를 가장 안타깝게 만든 것은 만약 이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들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신부전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목격한 반복해서 섭취할 경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신장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3가지 팥 섭취 조합을 폭로하겠습니다. 이 3가지 조합은 매우 흔해서 한국에 거주하신다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팥을 드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시에 이와는 정반대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직접 권장하는 3가지 조합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식대로 팥을 드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며 혈관이 숨을 쉬게 되고 신장이 매일 무리하게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팥을 비교적 마음 놓고 드셔도 되는지, 어떤 분들이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극도로 주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짚어드려 보약과 독 사이에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안전한 그룹에 속해 있는지, 위험한 그룹에 속해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것이며 익숙했던 팥 요리법을 어떻게 조절하여 약과 병원, 그리고 힘든 치료에 가까워지는 대신 신장에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대 이상이고 발부종, 야간요, 불안정한 혈압이나 혈당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오늘 제가 공유할 내용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어 지금 여러분의 팥 섭취 방식이 신장을 보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리 없이 신장을 고갈시키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비싼 약 없이도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더 많이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혹은 단순히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의미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개선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팥과 함께 먹으면 가장 위험한 3가지 조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중 적어도 한 가지 음식은 여러분의 주방이나 식탁에 매주 혹은 매일 올라오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정제당과 함께 먹는 팥, 그리고 건강에 좋은 척하는
달콤한 디저트들입니다. 서울의 어느 겨울 오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67세 김할머니는 단골 가게에 들러 따끈한 단팥빵 하나를 주문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생크림 케이크는 살찌지만 팥빵은 건강에도 좋고 피 맑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 주말에 손주들이 놀러 오면 온 가족이 모여 팥빙수를 먹고 입가심으로 양갱 몇 조각을 곁들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두 전통 음식이고 영양가 높은 팥이 들어있어 모두가 안심하고 먹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팥소 뒤에는 우리가 직시해야 할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첨가물 없이 삼삼하게 삶은 순수 팥은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풍부해 몸에 좋은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단팥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으로 변할 때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설탕과 시럽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진짜 팥의 양은 아주 적은 부분일 뿐이며 대부분은 설탕이 차지합니다. 설탕은 식후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며 췌장은 혈당을 세포로 보내기 위해 끊임없이 호르몬을 과다 분비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수년간 반복되면 몸은 점차 무뎌지고 혈당 조절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과도한 당분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고 염증에 취약하게 만드는데 특히 신장, 눈, 뇌와 같이 아주 미세한 혈관이 모여있는 곳에 치명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속의 미세 혈관들이 약해지고 새기 시작하면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 할머니와 같은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콩으로 만든 빵이니 케이크보다 훨씬 낫겠지라며 매일 단팥빵을 드신 63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오르고 신장에 영향이 가기 시작했다는 경고를 받으셨음에도 그분은 나이 탓이겠지, 팥빵이 어떻게 해로울 수 있느냐며 애써 현실을 부정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실수는 우리가 콩이나 씨알류가 들어갔으니 무조건 좋다, 전통 음식은 해로울 리 없다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식 속 당분 함량이 너무 높으면 팥 몇 숟가락의 이점은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이미 당뇨 전 단계,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반복적인 팥빙수, 팥빵, 팥, 사탕 섭취는 혈관과 신장을 무리하게 견디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팥은 죄가 없지만 정제당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건강 문제의 공범이 되기 십상입니다. 두 번째 위험 그룹은 파티, 약해진 신장, 혈압약, 심혈관 질환과 손을 잡을 때입니다. 많은 분이 발이 좀 붓거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혈압이 높으면 주변에서 이런 조언을 듣습니다. 팥물 좀 마셔봐. 이뇨작용이 있어서 붓기도 빠지고 신장도 깨끗해진대. 팥이 가벼운 이뇨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이기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나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가 신장이 약한 사람일까요? 의사로부터 신부전 진단을 받았거나 혈액 검사에서 여가 기능 저하가 나타난 분들입니다. 또한 아침마다 발목, 얼굴이 자주 붓거나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고 소변이 탁하고 거품이 많은 분, 또는 매일 여러 종류의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해당됩니다. 이분들의 신장은 이미 수년 동안 힘들게 일해 왔으며 칼륨을 포함한 노폐물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팥은 칼륨이 상당히 풍부한 식품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장점입니다. 칼륨이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 조절을 돕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혈액 속에 쌓인 칼륨은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가슴 두근거림, 피로감을 일으키며 수치가 너무 높을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팥에는 식물성 단백질도 꽤 들어 있습니다. 여과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단백질 대사 노폐물이 신장에 더 큰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는 마치 몸이 약해진 어르신에게 매일 너무 무거운 배낭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한 것은 많은 분이 팥을 적당히 드시는 게 아니라 농축된 팥물을 마치 보약처럼 진하게 달여 마신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수 대신 팥물을 하루 종일 마시면서 동시에 한두 가지 혈압약이나 심장질환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너무 빨리 떨어져 어지럼증, 현기증, 심장 박동 이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연 재료는 독이 될 리 없다는 생각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고혈압을 오래 앓으셨던 70세 남성분이 기억납니다. 이웃이 팥물을 마시면 부기도 빠지고 신장도 튼튼해진다고 하자 그분은 매일 진한 팥물을 끓여 물 대신 마셨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기력이 쇠하고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우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는 혈압 조절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과 혈중 칼륨 농도를 다시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팥처럼 착한 곡물이 자신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셨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실수는 천연은 무해함으로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믿는 것, 그리고 심장, 신장, 혈압 상태를 지켜보는 담당 의사와 상의 없이 농축된 팥물을 약처럼 장기간 임의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신장질환, 심장질환, 고혈압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농축액 고용량 팥가루 혹은 물 대신 팥물을 마시는 행위를 절대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식습관의 모든 변화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하며 특히 부종, 호흡 곤란, 비정상적인 피로감이 있을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그룹은 팥을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해독, 디톡스, 요법에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는 팥물만 3일 동안 마시면 독소가 싹 빠지고 신장이 새 것처럼 깨끗해진다는 식의 소문이 무성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규 식사를 아예 거르고 3박 5일 동안 묽은 팥죽만 먹거나 팥물만 마시며 체중 감량과 몸 정화를 시도합니다. 듣기에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50세가 넘은 몸에게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식사를 거르고 팥물이나 묽은 팥죽만 드시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져 혈당이 쉽게 떨어지고 이로 인해 어지럼증, 손떨림, 심박수 증가, 불안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식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 매우 쉽습니다.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오는 단백질, 좋은 지방, 그리고 어르신들의 근육과 뼈,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집니다. 팥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수분과 미네랄을 잃게 되며 신장은 에너지와 영양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역과작용을 수행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팥은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 유능한 노동자와 같습니다. 적절한 시간과 업무를 부여하고 채소, 통곡물, 좋은 지방 같은 동료들이 도와준다면 공장은 원활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팥이라는 노동자 혼자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게 하고 다른 부서의 지원을 모두 끊어버린다면
머지않아 공장은 혼란에 빠지고 가동이 멈추거나 결국 문을 닫고 수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그룹의 큰 실수는 3일 디톡스, 신장 급속 해독 같은 유행을 쫓으며 며칠만 고생하면 몸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믿는 점입니다. 특히 많은 분이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관절염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불균형한 식단은 기저질환을 호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팥은 의료적 치료나 전체 식사를 대체하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다른 식품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몸이 젊었을 때처럼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디톡스 실험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단기간에 급진적인 방법으로 몸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단맛과 짠맛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며 팥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훨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공유한 팥과 함께하는 3가지 위험한 조합, 정제당과 너무 단 디저트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섭취, 그리고 극단적인 디톡스 식단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본래 좋은 잠재력을 가진 식품을 몸, 특히 세월 속에 지친 2개의 신장에 큰 부담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입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싶다면 먼저 신장이 매일 우리를 위해 소리 없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신장은 24시간 내내 쉼없이 혈액을 걸러러 노폐물, 과도한 수분, 남은 염분을 모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장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체내 수분과 미네랄 균형을 맞추며 적혈구 생성과 뼈 건강 유지에도 관여합니다. 신장이 지치면 신장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 뼈, 심혈관 건강이 차례대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50대 이후 어르신들은 자신도 모르게 신장을 고생시키기 매우 쉬운 환경에 있습니다. 김치, 국, 찌개, 진한 육수, 라면 등 짠 음식 섭취가 많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유병률이 높습니다. 또한 추운 겨울이 길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요동치는데 많은 분이 물을 너무 적게 마십니다. 이 모든 요인이 하루하루 쌓여 신장에 압박을 가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2-3번 이상 깨어나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나 발목, 얼굴이 약간 붓는지, 평소처럼 먹는데도 끊임없이 피곤한지, 소변량이 적고 색이 진하며 거품이 잘 사라지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 신장이 진지한 보살핌을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에서 팥은 어디쯤 있을까요?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팥은 신장 질환 치료제도 아니며 모든 손상을 되돌리는 신비의 영약도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설탕을 줄이고 적정량을 건강한 식단에 포함한다면 팥은 혈관, 혈당, 소화를 도와 간접적으로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팥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한 조각으로 여기십시오. 싱겁게 먹기, 규칙적인 걷기와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정 체중 유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조각들이 맞물릴 때 여러분의 신장은 더 편안하게 숨을 쉬며 노년기에도 든든하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장을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게 만드는 팥 섭취법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듣고 나니
그럼 차라리 안 먹는 게 낫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팥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제대로만 먹는다면 팥은 50대 이상, 특히 심혈관과 신장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곡물입니다. 첫 번째 이점, 팥은 혈관과 심장을 도와 간접적으로 신장을 보호합니다. 팥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및 기타 천연 물질들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사실 미세한 혈관의 숲과 같기 때문에 혈관이 건강해지면 혈액이 신장을 더 원활하게 통과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신장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이점, 팥은 설탕을 적게 넣거나 넣지 않고 섭취할 경우 다른 백밀가루 음식에 비해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팥의 식이섬유와 느리게 소화되는 전분은 당분이 혈액으로 서서히 흡수되게 하여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를 막 진단받은 분들에게 유익합니다. 단, 이는 여러분이 팥을 너무 단 팥죽, 아이스크림, 팥빙수로 만들지 않았을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점, 팥은 소화와 변비에 매우 좋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대변을 부드럽게 하여 배변을 돕고 장내 유익균을 길러줍니다. 배변이 원활해지면 노폐물이 체내에 오래 머물지 않아 혈액이 더 깨끗해지고 신장 또한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것들을 다시 걸러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됩니다. 네 번째 이점, 팥은 혈액과 뼈 건강을 돕습니다. 팥에 들어있는 철분, 칼슘, 마그네슘, 엽산 등의 미네랄은 우리 몸이 적혈구를 생성하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원료가 됩니다. 파티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의 매일 식단에서 아주 훌륭한 천연 벽돌 역할을 해줍니다. 다섯 번째 이점, 신장 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분들에게 팥은 가벼운 이뇨작용을 통해 나트륨과 과도한 수분 배출을 도와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부전이 있어 칼륨 제한식이 요법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부기를 빼기 위해 팥을 많이 먹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팥, 바나나, 고구마 등을 피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면 절대 임의로 팥 섭취를 늘려서는 안 됩니다. 요약하자면 팥은 싱겁게 먹기, 설탕 줄이기, 채소 더 먹기,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 안에서 제 자리를 찾을 때만 이 5가지 이점을 제대로 발휘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설탕 및 극단적인 식단과 결합한다면 좋은 음식도 신장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팥 섭취량을 조절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맛도 좋고 속도 편안하면서 심혈관과 신장에도 무리가 없는 팥 섭취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시럽이 듬뿍 담긴 팥빙수나 너무 단 팥빵이 아니라 매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음식들입니다. 원래 팥은 이로운 곡물이며 문제는 우리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라면 팥은 50대 이후 건강한 삶을 위한 아주 멋진 조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팥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3가지 식품 그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인의 식문화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통곡물 섭취를 늘리고 콩과 채소를 곁들이며 생강 같은 따뜻한 식재료로 소화를 돕고 나트륨과 설탕을 줄이라는 영양 전문가들의 권고와도 일치합니다. 대단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정돈하여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팥과 찹쌀 또는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의 조합입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먹는 팥죽이나 팥밥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신장 건강을 생각하는 분의 관점에서 이 음식을 다시 바라보고자 합니다. 팥은 성질이 약간 서늘한 편인 반면 찹쌀, 현미, 귀리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속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이들을 함께 조리하면 서로의 성질을 보완해 줍니다. 너무 차지도 않고 속이 너무 무겁지도 않으며 탄수화물,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를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과 신장에 좋은 건강식단 연구들은 항상 콩류와 결합된 통곡물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식사는 흰쌀밥만 먹을 때보다 당지수 GI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합니다. 동시에 현미와 팥의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50대 이후 많은 분이 겪는 변비를 줄여줍니다. 변비가 해결되면 노폐물이 신장으로 다시 올라가 걸러져야 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고기, 면, 맵고 짠 음식으로 저녁을 무겁게 드시던 분들은 아주 간단한 변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 저녁 식사를 무거운 메뉴 대신 약간의 찹쌀이나 현미를 넣고 소금을 아주 조금만 친 묽은 팥죽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추운 저녁, 식탁 앞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한 그릇을 드시면 팥의 구수함과 쌀의 찰기가 어우러져 속이 따뜻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맵고 짠 라면을 먹고 나서 목이 마르고 심장이 빨리 뛰며 배가 더부룩한 느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은 팥이지만 비교해 보십시오. 한쪽은 소금과 설탕을 거의 넣지 않은 담백한 팥죽이고 다른 한쪽은 아이스크림, 시럽, 떡, 단 토핑이 가득한 팥빙수입니다. 전자는 소화를 돕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신장에게 가벼운 저녁 시간을 선물합니다. 후자는 설탕과 지방에 충격을 주어 췌장이 인슐린을 짜내게 만들고 신장과 심장의 혈관이 갑작스러운 고혈당에 노출되게 합니다. 입에서의 즐거움은 몇 분간 비슷할지 몰라도 수년 후에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다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팥과 생강의 조합입니다. 팥생강차나 약간의 생강을 넣은 팥죽 형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쉽게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손발이 늘 시리고 겨울에는 이불 속에만 있고 싶으며 식사 후에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신물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생강은 성질이 따뜻한 향신료로 예로부터 동양의 음식과 약학에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위장을 보호하고 구역질이나 복부 팽만감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팥은 식이섬유와 특정 난소화성 당분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기 쉬운 곡물입니다. 따라서 서늘하고 변비를 돕는 성질의 팥과 따뜻하고 냉기를 몰아내는 생강의 조합은 특히 겨울철 한국 어르신들의 몸에 아주 잘 맞습니다. 눈이 살짝 내리는 저녁을 상상해 보십시오. 식사 후 디저트나 빵 대신 묽게 끓인 팥물에 신선한 생강 몇 편을 띄워 따뜻하게 데워 마셔보십시오. 팥의 은은한 구수함과 생강의 알싸한 따스함이 어우러져 위장을 타고 가슴과 배로 서서히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 온기는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원활하게 소화되도록 도와 가스 차는 현상이나 역류 증상을 줄여줍니다. 또한 찬바람이 불 때 손발이 시리고 몸마디가 쑤시는 분들에게 생강 다진 것을 넣은 팥죽 한 그릇은 위장과 신장 모두를 배려하는 가볍고 따뜻한 저녁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 피해야 할 것은 원래 건강한 음식을 설탕 함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생강차나 팥물을 마실 때 먹기 편하게 하려고 설탕을 듬뿍 넣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강의 위장 보호 기능이나 팥의 식이섬유 이점이 퇴색되고 설탕이 체중 증가, 혈당 상승, 신장 및 심장 압박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또 다른 실수는 특히 겨울철에 팥물을 얼음을 넣어 차게 마시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몸은 더 이상 이러한 냉기 충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장이 수축하여 소화가 느려지고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상태로 드시고 백설탕 첨가는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룹은 신장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팥과 저염 저당 채소의 조합입니다. 채소가 풍부하고 콩이 포함된 저염 식단이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즉 시간이 흐르며 신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요인들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영양학적 권고가 많습니다. 팥과 단호박의 결합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단호박은 천연의 단맛이 있고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며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를 팥과 함께 삶아주기나 찜으로 만들면 소금이나 설탕을 많이 넣지 않아도 은은한 단맛이 도는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단호박 외에도 팥을 시금치, 살짝 절인 배추와 같은 녹색 잎채소와 곁들이거나 각종 채소 수프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녹색 채소는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C, 엽산 및 수많은 천연 항산화제를 공급합니다. 팥과 함께 채소를 드시면 식이섬유와 미량 영양소가 풍부해지면서도 단백질과 염분 섭취량은 적절하게 유지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말하는 신장 친화적인 식단입니다. 해조류를 좋아하신다면 드셔도 좋지만 함께 들어가는 소금의 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국 전통 식단의 미역국 등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았는데 과도한 나트륨이야말로 신장과 혈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팥, 채소, 해조류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미네랄과 요오드를 보충할 수 있지만 간장, 된장, 소금을 과하게 쓰면 오히려 실이 많아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두 개의 식단을 나란히 놓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접시, 아주 짠 김치, 짠 국물, 맵고 짠 각종 밑반찬과 함께 먹는 팥. 두 번째 접시, 단호박과 함께 삶은 팥, 싱겁게 데친 채소, 간장이나 소금을 아주 조금만 쓴 차림. 똑같은 한국인이 똑같은 팥을 먹지만 한쪽은 신장이 엄청난 양의 염분을 견뎌내느라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는 식사입니다. 다른 한쪽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장 운동을 도우며 신장이 온순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식사입니다. 통곡물, 생강, 저염 채소와 함께하는 이 세 가지 조합은 복잡하거나 생소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싱겁게 먹기, 채소 많이 먹기, 식이섬유 늘리기, 소화를 돕는 따뜻한 향신료 쓰기, 설탕과 나쁜 지방 줄이기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팥을 이러한 좋은 친구들 그룹에 넣어주면 매 끼니가 더 맛있고 균형 잡힐 뿐만 아니라 노년의 심혈관과 신장을 소리 없이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래 살되 가뿐하고 주체적으로 병상과 기계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50대 이상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은 팥을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참고하실 만한 기준을 제안해 드립니다. 일주일에 펠사3회 정도, 한 번에 조리 전 마른 팥 기준으로 약 3.5점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를 죽이나 밥으로 지으면 부피가 늘어나
한두 끼 식사 분량으로 충분합니다. 이 수치는 절대적인 고정값은 아니며 건강 지표가 정상일 때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팥의 식이섬유, 미네랄, 유익 성분을 챙길 수 있는 적절한 수준입니다. 이미 만성신장 질환이나 당뇨 진단을 받았거나 여러 아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임의로 팥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마다 병의 진행 정도와 제한 범위가 다르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하루 전체 식단 내에서 팥을 얼마나, 어떤 형태로, 얼마나 자주 먹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막연한 느낌으로 섭취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영양 부족이나 신장 과부하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또 많은 분이 간과하는 중요한 단계가 바로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팥 조리법입니다. 팥을 충분히 불리지 않고 급하게 삶으면 잘 익지 않아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더 많이 찰 수 있습니다. 최소 몇 시간, 가급적 하룻밤 동안 팥을 충분히 불린 뒤 그 물을 버리고 새로 물을 받아 삶는 것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성분을 일부 제거할 수 있고, 둘째는 팥이 더 빨리 부드러워져 조리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리할 때는 소금, 간장, 설탕을 과도하게 넣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팥 자체에 구수한 맛이 있으므로 단호박, 채소, 찹쌀, 생강 등과 잘 조합하면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조리 방식은 삶기, 찌기, 죽 끓이기, 수프 만들기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기름을 많이 쓰는 튀김, 볶음, 전 요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기름기는 심혈관과 체중에 또 다른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팥 섭취량을 늘린 후 얼굴, 발목이 눈에 띄게 붓거나 소변량이 줄고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 경우, 혹은 평소와 다른 극심한 피로감,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난다면 이는 더 이상 건강식 섭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신호는 심장과 신장이 과도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몸의 경고음과 같습니다. 이때는 민간요법을 더 시도할 것이 아니라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팥과 신장 건강에 대한 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팥은 올바르게 먹으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먹으면 특히 혈관과 신장이 수십 년간 일해 와서 쉽게 지치는 50대 이후에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핵심 내용 3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팥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먹으면 혈관, 혈당, 소화, 뼈 건강을 돕고 가벼운 부기를 완화하여 간접적으로 신장을 보호합니다. 둘째, 팥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과도한 설탕과 결합했을 때,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 농축액 형태로 매일 남용했을 때, 혹은 극단적인 디톡스 식단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입니다. 셋째, 핵심은 조합입니다. 찹쌀이나 통곡물과 함께, 속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과 함께, 그리고 염분이 적은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팥의 장점을 살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신장을 보호하는 팥 섭취법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매일 아침 단팥빵을 즐겨 드시는 배우자, 팥빙수를 유독 좋아하시는 자매분, 혹은 야간요로 고생하면서도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는 이웃분들에게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다가오는 심부전, 뇌졸중, 심혈관, 합병증의 위험을 막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약속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팥을 설탕 없이 먹겠습니다. 팥빙수 대신 담백한 팥죽을 선택하겠습니다. 팥물을 마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겠습니다. 처럼 아주 짧고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매일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신장과 건강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앞으로도 전문 용어에 치우치지 않고 일상 식단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친근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를 응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더 현명하게 먹고 내 신장을 보호하며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며 20대나 30대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는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뿐하게 살 것인지, 몸이 무겁게 살 것인지, 든든한 발걸음으로 걸을 것인지, 늘 걱정하며 살 것인지, 내 발로 자유롭게 다닐 것인지, 빽빽한 투석 일정과 병원 예약에 매여 살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목표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을 병상에서 보내지 않고 사소한 일조차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사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당을 조절하여 몸을 더 유연하게 유지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단순히 병을 피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 이웃과 함께 매일의 삶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제가 팥과 신장 건강에 대해 공유한 모든 내용은 교육적 목적과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 혹은 신장, 심장, 혈압, 당뇨 치료 중인 분들은 식단이나 생활 습관의 변화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평안하고 신장이 건강하며 심장이 튼튼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